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화상 영어 또 뭐 스피킹의 필요성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캠블리 퀴즈의 좀 활용법 어떻게 자세히 하는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화상 영어를 하려면, 특히 캠블리 퀴즈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갤럭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이패드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으로도 이동 중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PC로 보면 PC는 크롬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집에 있는 어떤 걸로도 뭐 노트북을 하든 어떤 걸 하든 환경에 맞춰서 하고, 특히 와이파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나 LTE로 일단은 연결을 하는 것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는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캠블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캠블리 퀴즈를, 특히 화상 영어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될까? 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까?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블리 퀴즈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이 4세에서 15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를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꼭 듣고 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읽고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연관 지어서 분석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갖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신경 쓰셨을 거잖아요. 네. 이걸로 이제 완결성 있게 어떤 스피킹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ESL 과정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네.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레벨을 정할 때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와 영어 수준을 입력하면 자동 레벨이 일단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네. 레벨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냥 9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3가지 커리큘럼으로 지금 난이도로 만들어 놓았고요. 9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4가지 난이도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요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들 그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책으로 이 정도 읽는데 어느 곳에 들어가야 가장 맞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니까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서 어느 쪽에 더 잘 맞겠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9세 미만의 아이들을 나눠 놓은 그 커리큘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커리큘럼은 Introduction to English라는 레벨이고요. 영어를 가장 처음으로 노출하게 되는 친구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많아요. 그림을 많고 그림과 매치시키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단어가 이게 뭐야, TV야, 뭐 책상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 파닉스도 아직 안 했는데 이 수업 가능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네, 맞아요. 가능합니다. 네. 파닉스하고는 일단 조금 파닉스도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도 하지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언어로서 배우는데 네.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주제 자체가 아이들한테 가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활 주제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네네. 보시면 지금 여기 또 이렇게 패턴이 있잖아요. I 네. see a frog, I see a dog, I see a cat,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게 저희가 그때 리딩에서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애들은 일단 패턴을 배우고 네. 그걸 연습해서 그걸 이제 자기 거 문장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남겨져 있고요. 음.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손가락으로 아이패드로 하면 다 이렇게 서클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찾아내는 거, 요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이었는데 여기서 네. 보시면 가장 처음에 ABC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네.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통해서도 쭉 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진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거랑 함께 시작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뭐 이제 어떤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집에서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장 아래 단계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프라이머리 A라는 네. 단계입니다. 요 아까 그 처음 시작하는 Introduction to English 단계보다는 네.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의 연령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그림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패턴이 조금 더 많아지고 네. 이제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단어 위주가 아니고 또 문장 위주로 더 많이 바뀌게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을 어휘들을 습득을 네.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벌써 이제 모음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파닉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단모음에 대한 파닉스 네네네. 내용이 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파닉스로 같이 공부하면서 해도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효과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의 파닉스를 직접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다음. 9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마지막 단계인 프라이머리 B를 한번 보면은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읽고 독해가 가능한 정도의 아이들, 그리고 친숙한 주변 주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 안에서 좀 읽어야 되는 활동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문법들이 많이 추가가 문법을 좀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법이 우리나라 문법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점이고요. 좀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스피킹이나 리스닝이나 네. 리딩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조카가 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B 네.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걸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y, your 하는 누구의 것이냐 하는 소유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중간에 게임 같은 것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네네.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9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4가지 종류의 이 레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9세 이상의 아이들인데 Youth Introduction to English라는 레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9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노출이 없었던 경우의 친구들에게 적합하고요. 기본 어휘랑 주제 그리고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네.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처음에 9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Introduction to 네. English 단계보다는 네. 그런 이제 인지가 있으니까요. 네. 조금 그래도 문법 같은 것도 바로 시작이 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생활에 아주 밀접한 주제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휘들을 익히게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yes, no 퀘스천 간단한 퀘스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해볼만 네네.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문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I, you 이렇게. 네. 예, 예. 그래서 대명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근데 이게 한 수업의 양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마다 커리큘럼을 완전히 곧대로 따라가시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해보면서 진짜 하는 네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컨더리 A라는 네. 레벨로 한번 레벨이네요. 가볼게요. 그 다음 레벨이고요. 요것은 이제 자신이랑 관련된 것, 네. 일상 속에서 친숙한 주제에 대해서 짧은 대화가 가능한 친구들에게 네. 적합합니다. 그 짧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요약할 네. 줄 알아서 자신의 의견을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네네. 이제 커리큘럼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 같은 것들이 문법이 네.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조금 더 음. 레벨이 이거 바로 보시면 벌써 이제 비교급이 네, 먼저 그쵸.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휘와 함께 문법을 같이 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배워나갈 그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네. 세컨더리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컨더리 B는 일단 저기 A보다 훨씬 더 그 친숙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네. 있고 조금 더 복잡한 지문들을 네네. 읽고 요약하는 친구들에게 적합해요. 네. 중간에 뭐 읽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네. 선생님 계속 읽게 시키더라고요. 그쵸. 네. 문법도 이전보다는 단계가 훨씬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닝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런 이제 생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휘를 배우고 네. 그다음에 요때 어떻게 하느냐 매일 일어나는 것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이 네. 기본적인 문법에서 어떤 틀이 정해진 것처럼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어휘와 함께 이 네, 스피킹을 네, 네. 함께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머 부분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회화 이렇게 콘텐츠가 진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일치를 시키는 거, 네. 주어에 따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네. 연습하고 확장할 수 있게 네, 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아. 이거 한 번에 안 끝나요. 네. 그래서 한 몇 그쵸. 차례에 걸쳐서 맞아요. 그 아까 그 네. 소유격이면 소유격, 요렇게 뭐 일치면 네, 네. 일치 이렇게 몇 차례 애들이 이게 문법은 한 번에서 절대 안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3점대 책을 읽는데 네. 어떤 과정이 적합할까요? 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책 읽는 능력하고 독해 능력 좋은 또 아이랑 다르죠. 스피킹 잘하는 아이는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것으로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세컨더리 C입니다. 네. 자, 이 커리큘럼에서 얼마나 이제 좀 완성도 있게 이 전까지는 거의 생활에 밀접한 주제들, 네. 우리 일상에서 많이 네네. 일어나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젠 조금 더 이제 학습적인 요거는 이제 그 미국 교과서에서 그 소셜 스터디스에서 나오는 네.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네. 조금 더 독해가 자유롭고 폭넓은 주제에 네. 대해서 자유롭게 어떤 대화가 가능한 네. 친구들에게 적합한 네. 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대 문명, 기호와 상징, 지리, 지우 같은 것, 기후 네네. 같은 것들을 네. 주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경 지식도 훨씬 넓힐 수가 있고요. 네. 정보성의 글이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뭐 지리적으로 어디며 뭐 네. 어떤 사람들이 살았으며 어떤 작물들을 이용해서 뭐 네네. 먹고 살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계속 이런 것도 연습시켜 주더라고요. 어디에 네. 뭐 어느 나라가 있고 뭐 이런 게 계속 떠요. 정말 지식 그래서- 콘텐츠들이 이제 네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읽기 능력이 좋아서 이 단계를 선택했는데 네. 별로 아는 게 없고 네.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친구들이면 네.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 세컨더리 B로 가가지고 네.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말을 더 연습을 하고 네네.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네네. 많은 컨텐츠들이 네. 이 안에 확장되어 있는 아, 거는 그러나요? 그래서 네. 끝까지 사실 가보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성도 있게 나름의 컨텐츠를 잘 구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다음은 튜터 찾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튜터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어떻게 하면 튜터를 좀 잘 찾을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지금 이제 갑자기 이런 걸 이용하시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튜터 특히 키즈는 네네. 선생님들을 뽑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 그쵸. 하시고요.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맞아요. 하세요. 그래서 그 튜터 찾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는 선생님을 함께 찾아라. 네. 무조건 아이를 적극 참여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끌어들여야지 네네. 애들이 이 선생님이 자기가 고른 선생님이 화면에 나와서 그쵸. 얘기하고 열심히 이런 거 하겠죠. 자체가 되게 일단 재밌게 되는 네. 거죠. 두 번째는 선생님을 한 번 찾았다고 안주하지 마시고요. 네. 최소한 3, 4명에서 7, 8명까지 정말 많은 맞아요. 선생님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죠. 뭐.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좀 나랑 정말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잘 맞는 분? 맞다 하시는 선생님 두세 분을 한번 메인으로 머릿속에다 딱 두시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잡기가 어렵다 하시면 네. 새로운 선생님들을 적극 한번 해보시라. 맞아요. 새로운 선생님들 되게 의욕 넘치셔가지고요.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굉장히 네, 잘하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찾았으면 그 선생님에 맞춰서 예약을 미리 해놓는 것도 팁이 네.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 고르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의 티칭 경험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티칭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네네.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차이가 생기고요. 네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엄마 선생님을 찾아요. 네네.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고 네. 조금 이해심 있게 네. 내 아이도 기다려주기도 그랬지 하고. 응, 네.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쵸. 홈스쿨링 경험이 있는 엄마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자기 프로파일에도 홈스쿨링이 자기의 그 강점이다, 경력이라고 경력이다. 써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 그 다음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음이나 문화 어떤 액센트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아이들을 한번 부딪혀 보게 해 보시면 네. 애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하고요. 네.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이 벌써 학원이나 이런 것에서 익숙해져 있어서 아주 클리어한 뭐 미국 발음 외에는 나 못 듣겠어 이렇게 네. 거부를 한다면 아예 차라리 그런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네.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네, 볼 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캠블리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네. 엄마들이 이런 부분이 진짜 좋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뭐 선생님 찾기 어려운 네, 점, 네. 뭐 시스템 가끔 끊기는 그쵸, 점 단점들도 이런 있죠. 것들을 가지고도 네. 하면은 좋겠다 하고 제가 네.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캠블리 선생님들을 여러 명을 제가 보면서 네. 선생님들이 안 좋은 선생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아이들을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네. 그거에 관련한 스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티칭 자격이 되는 선생님들을 뽑는 거겠죠. 그쵸. 예. 어려우니까. 네, 네. 그래서 수업을 그냥 내가 이 커리큘럼만 쑥 지나고 끝내야지. 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에디가 두 번째는 실제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 선생님의 물리적인 거리 나와의 거리는 엄청 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내 눈앞에 이 사람이 그쵸.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친구처럼 맞아요. 친구처럼 가까워지면서 내 일상과 선생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해서 네. 공유를 하게 되면서 네네. 진짜 어떤 사회성으로 네.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른 친구, 네네. 선생님 어른 친구를.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네.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에 대한 그쵸. 발전을 그쵸. 분명히 이루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지내다 보면 똑같은 연령대인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어떤 놀이기구도 달라, 어떤 하는 게임도 달라, 네.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문화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시하는, 예를 들면 되게 많이 하시는 사이먼 세스 하는 네. 그 게임이랑 틱택토라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으로 제시를 해도 애들은 귀가 막히게 잘 따라하고 네, 네. 너무너무 재밌어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두고 하나 알아두고 선생님 재미없으면 선생님 사이먼 세스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또 환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자신감이 생기고 네. 작게는 이런 거에서부터 멀게는 이 아이가 커서 예를 들면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쵸. 했을 때 예. 이런 자잘한 것들이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그 문화에 흡수되는 거죠. 그쵸. 흡수가 되느냐 안 맞아요. 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그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 튜터에 대한 이해,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되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수업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이걸로 바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홈 화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PC랑은 이제 조금 화면 구성이 다르지만 뭐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아이마다 자녀를 추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녀 프로필을 만들면 이렇게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메시지를 통해서는 선생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구할 거 있으면 말씀드리면 그 다음 수업에서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수업 기록이죠. 기록들 이제 그동안 했던 거 이렇게 나오는데, 수업할 때 직접 이제는 보지 않고요. 이렇게 저는 수업 기록으로 끝나고 나면 한 번씩 확인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예약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수업을 했던 분들 체크를 해놨고, 좀 나중에 해보고 싶은 분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예약한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선생님이 일정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에다 일정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보면 사실 이게 그 세 개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 세계다 보니까 이렇게 오전 시간 아침에만 되는 분도 있고 또 저녁에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이분의 주로 8시 타임, 9시 이런 것들을 예약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필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필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시간에 예약할 건지, 저는 일주일 거를 주로 한 번에 예약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토요일날 이렇게 예약을 하겠다. 이번 주 토요일날. 초등학교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녁에 하거나 주로 뭐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북미권, 영국권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일정들을 이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의 일정을 이렇게 보고 이 일정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예약 가능한 시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약 가능한 시간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체크하면 그냥 바로 예약이 되는 거예요. 예약은 정말 쉬운데 예약을 할 때 좀 신경을 하나하나 써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주 거를 미리 예약하는 편이고, 아이한테도 그 주에 언제 한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캔슬하는 네. 것도 좀 보여주세요. 아, 캔슬요? 캔슬은 뭐 이거 선생님 안 될까봐 제가 캔슬을 막 못하겠는데, 여기에 참석할 수 없어요 누르면 바로 캔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캔슬이 되는데, 사실 당일날 막 뭐 바로 앞에 캔슬하는 거는 선생님께도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일정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 저는 이제 유지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캔슬은 너무 간단하고 그냥 지우면 돼요. 그렇게 하고 수업 예약 역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이제 요거는 실제 화면에서 아이가 했던 거, 아이가 했던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도 다 나오거든요. 그날 무슨 수업을 했는지.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슬라이드 A가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에 체크하는 것도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진짜 네. 복습이 되는 건데 네. 아이들한테 이것까지 하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나면 일단 끝내죠. 끝내는데 엄마가 보면서 아이가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다음 수업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저는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캠블리를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좀 자세히 한 이유가, 그 화상이 어렵잖아요. 새로운 기계를 또 다루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 영어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접근이 되고, 그리고 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있는데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그리고 요거에 익숙해지면 어떤 화상 수업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캠블리 키즈가 뭐 이제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실 2주간이잖아요. 16일까지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거는 이제 1개월 플랜 할인을 50%까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1회로는 당연히 판단이 잘 안 되고요. 솔직히 한 1개월 정도는 해보면 아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이 잘 되고, 아이도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개월 할인권이 지금 50%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인 코드 그 흔한 엄마 플랜으로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기존에 하셨던 분, 신규로 하시는 분 모두 혜택이 되니까 이번 주 지금 16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 화상 영어는 이렇게 하나 시스템을 잘 알아놓으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한해서는 또 이제 열심히 답글도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저희가 그 영어 책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영어 원서를 저희가 도서관에서 한번 쫙 훑어보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